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숨통을 끊기 위한 초강력 규제 조치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규제 조치로 인한 한국 반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간 반도체 완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상반기에 견조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던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마저 꺾이기 시작했고,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요 강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고객 기업들의 주문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한창 바이러스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올해 3월 주가 수준까지 내려오는 등 확실히 반도체 업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비율이 높은 편이죠. 실제로 SK하이닉스에게 화웨이는 자사의 매출 10%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큰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국 기업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상황이나 미중 갈등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메모리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의 하락, 수요 감소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예측된 악재라는 판단입니다. 예측된 악재는 사실 크게 무섭지 않죠. 물론 이 상황에서 미국발 화웨이 리스크마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조해서 불안해하시는 상황이라 보이는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 상무부가 미국의 특별허가 없이 미국의 기술로 개발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분석한 것인데요. 화웨이는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고객이죠. 단기적으로 화웨이라는 큰 고객의 수요가 이탈되면 부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샤오미, 오포, 비보의 점유율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왔고,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이 샤오미, 오포 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고 점유율이 떨어지면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와 경쟁했던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은 사실상 그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폰 시장과 중저가형 폰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더 빠르게 재편될 것이고,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때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전체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높은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은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에 출하 가능한 스마트폰 대수는 1억 9천만 대 정도로 보이는데, 미국의 제재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2021년 내년에 생산 가능한 스마트폰 대수는 5천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즉 전체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웨이의 빈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메꿀 텐데, 아마 샤오미, 비보, 오포 등의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하나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인도의 반중 정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국의 국경 분쟁이 이미 정부 간의 표면적 갈등을 넘어서 인도 국민들마저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주도하에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가 배제되기 시작했고, 인도 내에서 휴대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샤오미였지만 최근 삼성이 2분기에 역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만 한지용해서 보자면 여전히 샤오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국과 인도죠.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스마트폰, 통신 장비의 보급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내에서 반중 정서가 거세지고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번 화웨이의 제재로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OLED 패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이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저온 폴리실리콘 LTPS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수요분을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메꾸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는 오히려 OLED 패널의 수요 감소를 촉발하고, 이는 공급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출하량은 8,700만 대 정도로 전분기에 비해 18% 정도 감소했고, 전체 OLED 패널에 비해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죠.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화웨이의 수요 감소가 겹쳐지면 어느 정도 OLED 패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미국 기업과 화웨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막은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화웨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하면서 이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칩셋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지만 막상 이 규제 발효는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화웨이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TSMC 측의 주문량을 늘려 현재 2021년까지 5G 장비에 들어가는 칩셋은 확보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TSMC 측이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재고가 소진된 이후로는 화웨이가 통신장비 칩셋을 공급받기 어려워진 상태라 볼 수가 있죠. 특히 화웨이가 작년에 야심차게 발표했던 5G 기지국용 AP인 티엔강 칩셋의 경우에는 심한 수급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5G 패권 도전에 치명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미 TSMC는 5나노 제품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삼성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3나노에 진입해가는 와중에 7나노 제품 수급이 어려워진 화웨이는 현재의 규제 일변도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부품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급 자족이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인력 최고 대우로 모십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이나 대만의 기술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고, 일정 성과를 거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28나노보다 미세 공정 진입에 성공할 경우 10년, 28나노에서 65나노 공정에 성공하면 5년, 이렇게 특정 기간 비과세를 전면 면제해주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발걸음이 빨라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고, 언론에서 나오는 지나친 반도체 비관론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점을 달리해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훈련기관과 싱크탱크에서 일했던 차이 시아 교수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이념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은퇴하기 전까지 14년간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차이 교수는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2배로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다. 차이는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다며 공산당의 글로벌 기관 침입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체주의 이념 전파를 국제사회가 손을 잡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이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양국민 간 갈등이 아니라 두 개의 체제와 두 이데올로기 간 경쟁과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차이는 지난해 관광객으로 미국에 왔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그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현재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CNN은 전했다. 시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이후 9천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정치 조직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강화했다. 시 주석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정치적 반대, 시민사회, 그리고 대부분 이슬람 교도인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고, 높은 수준의 자치를 약속했던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며 통제를 강화했다. 차이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대표하는 현대 인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평화민주주의, 자유와 정의의 가치와 질서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통치 모델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공산화를 노린다는 것. 차이는 30년 이상 중국 공산당을 내부에서 해부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 것으로 규정한 짧은 에세이와 중국 공산당을 정치적 좀비로 규정하고, 시 주석이 마피아 보스처럼 행동한다는 발언이 담긴 녹음이 유출되면서 공산당에서 제명됐다. 연금과 퇴직 혜택들도 박탈당했다. 차이는 지난 2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성을 공개했다고 탄압당했던 우한의 의사리 월량 죽음과 관련해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차이는 시 주석의 공포 정치는 권력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 주석 본인의 깊은 불안감에서 나왔다며, 최고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항상 남들이 권력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느낀다. 현재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 공개적으로 직언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중국과 단교도 불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최악의 경우 단교까지 검토하겠다고 초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달여 남겨놓고 있는 미국 대선이 지난주 민주당에 이어 이번 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점차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중국처럼 우리를 뜯어먹은 나라는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수십억, 수천억 달러를 잃으면서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단교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중국이 바이든의 당선을 노리며 개입할 것이라는 미정부 당국의 경고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강경 발언은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SJ와 NBC 뉴스가 지난 9에서 12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9%포인트 앞서 있으며 경합주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도심과 교외 지역 모두에서 현재 불리하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4년 전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당선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해 현재 여론이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 격차가 4년 전 33%포인트였으나 현재는 12%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4년 전 당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을 54% 대 35%로 앞섰으나 현재는 거의 같은 비율로 WSJ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공화당 조사 전문가로 참여한 마이카 로버츠는 선거인단의 70%가 백인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4년 사이에 20% 향상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남미 계열의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도는 비슷한 수준 또는 소폭 개선됐으며, 이들의 선호도는 주마다 달러 표를 더 끌어올려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이미지 호감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2%로 11%를 얻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섰다.
경제 수행 능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바이든에 비해 10%포인트 높았다. 다만 경제 수행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다시 찍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많이 나와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한 수상 파티 이어 또 맥주 파티 중 7일째 지역 감염 0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로 지목되는 우한에서 이번엔 맥주 페스티벌이 열려 수천 명이 몰렸다. 앞서 지난 15일 우한에서 열린 워터파크 파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은 채 수천 명이 북적여 논란이 일었다. 21일 중국 국제 텔레비전과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한에선 맥주 축제가 개최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거나 마스크를 안 쓴 방문객들도 많았다. 데일리 메일은 사람들로 가득 찬 워터파크 파티가 논란이 된 지 며칠 만에 또 이런 행사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축제는 도시의 야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은 경기 부양을 위해 관광지 400곳의 입장료를 할인하고도 있다. 우한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21일 맥주 축제에서 사람들은 술집들에 서서 병맥주를 마시며 즐거워했다.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찾아 음식을 먹는 이들도 보였다. CGTN에 따르면 맥주와 음식이 30분 만에 동이 나는 곳이 있을 만큼 축제는 인기를 끌었다. 주최 측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축제에 참여한 한 50대 시민은 CGTN과의 인터뷰에서 시내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떨쳐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상인은 이 축제가 중국의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우한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했다. 우한의 맥주 축제 소식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자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중국은 즐기고 있다니라는 비판이나 코로나 재확산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좋은 소식이다. 우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매년 9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5일 우한의 마야 비치 워터파크에선 수천 명이 다닥다닥부터 파티를 즐겼다. 세계보건기구가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날에 코로나 진원지에서 이 같은 파티가 열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20일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엄격한 방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대규모 워터파크 파티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우한이 회복해 관광객의 유입을 환영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하지만 마리아 반케르코브 WHO 역학조사관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한 워터파크 파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젊은 층을 포함해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 세계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지만 중국에선 7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이에 중국 베이징 당국은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존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